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에 한중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던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목소리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자, 앞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민주당 의원 총 12명이 방중외교 펼쳤습니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에 있었던 중국 방문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의회 외교 차원에서요. 예. 의원 외교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든지 방중 외교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중 간의 외교적인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당 의원들만 중국을 갔다. 이런 대목이 아쉽습니다. 아하. 솔직히 여야 의원 같이 가서요. 예. 또 싱하이밍 대사의 이 발언의 부적절함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본질은 뭔지 결국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군사 협력도 증진되는 게 뭐냐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게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그래서 여야 의원 다 같이 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지금 민병덕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애초에 명단이 있었는데 안 가겠다고 했다, 방문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두 분이 안 가신 것은 이제 예. 시기적으로 이제 부적절한 걸로 봤겠죠. 예. 근데 이왕이면 같이 가서 예. 하든지 예. 아니면은 좀 시기를 미뤄서 예. 같이 가든지 이게 한 당만 가면은요. 예. 소위 말해서 중국이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를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원 2명이 가는 게 나은 겁니까? 그래서 9명이 함께 가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연기하는 게 나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간 게 낫냐 연기한 건 낫냐는 예. 솔직히 이제 시기에 부적절함이 있는 거고요. 예. 또 가서 대화의 어떤 내용이나 또 카운터파트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요번에 7분이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관광 문화 외교를 하러 갔거든요.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한한령이라고 있죠. 네. 관광면에 있어서 집단 관광이 아직도 이 완전히 개방이 안 됐습니다. 또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게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예. 판하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라이선스 같은 걸 받는데 이것을 안 해준 거예요. 2017년 봄부터. 최근까지 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 9건 발행이 됐고요. 그 전전에는 한 4, 5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한 4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러 간다면은 티벳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중국 지도부. 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어디냐.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면은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개진하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중에서 티벳 일정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네, 가지고 티벳 계신 것 같은데. 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이죠. 관광 외교, 문화 외교의 원래 목적은 예. 이제 가실 때 소위 말해서 판호 문제라든지 또 집단 관광의 문제, 또 경제인 비자 문제 이런 것을 열거하셨어요. 제가 예. 보니까. 그걸 했었으면은 정말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은 중앙 지도부 티벳을 갔다고 해도 중앙 지도부, 중국 지도부 결정 권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티벳 관련에 대해서 국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좀 있습니다라는 제가 질문을 민병덕 의원에게 했는데 민병덕 의원의 대답은 인권 탄압 문제와 무관한 문화 엑스포다. 그리고 티벳에 대한 인권 탄압은 70년 전의 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협중 정서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티벳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인권 문제라는 게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강압 노동이라는 게 있죠. forced labor라고 해가지고요. 요번에 G7 지난 5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티벳이나 서장이죠. 네. 또 신장 지역에 있어서 강압 노동이 이제 큰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70년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인권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계속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티벳이라는 게 사실 중국의 이제 자치주입니다. 자치주. 예. 사실 티벳을 1950년인가요? 이제 강제 합병을 했고 네. 또 거기서 계속해서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자치주 분리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문화 관광으로 간 거죠. 이분들은 엑스포에 갔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행사에 갔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내심으로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56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족 말고 55개의 여러 소수 민족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예 서장 티벳 지역 또 이런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싱하이밍 대사 얘기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싱하이밍 대사 문제는 뭐 지난주에 이제 저희하고 뭐 왕원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도 있고요. 눅눅이나고 외교부장 조리 네. 차관보가 우리 정재호 대사를 초청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 저는 이제 소강 상태로 가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어떤 중국도 출구죠, 여기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물밑 접촉을 해야 된다. 저는 예. 비공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우리 측에서 싱하이밍 대사 발언의 이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한중 관계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게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예.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한테 가장 살이 걸린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우리의 안전, 한반도의 완전히 문제인데 그걸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해서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물밀도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외교라는 거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예를 들어서 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예.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입장이 표명이 없다면은 결국엔 그런 소강 상태를 거쳐서 싱하이밍 대사가 결국 이제 뭐 몇 개월 후에나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얘기 좀 해볼까요, 의원님? 예. 이번 방중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방중이요. 예. 실은 마이크 폼페이오가 한 5년 전인가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예. 때 갔다 온 다음에 전혀 방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전인가 이제 정찰 위성 고무풍선 그 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블링컨이 이제 5년 만에 갔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한중 간의 어떤 이제 충돌, 아니 한중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네. 간의 어떤 충돌을 완화시키고 소통을 강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좀 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거로 보시나요? 어제까지 나온 거 보면 양안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양안 합의점을 문제나 찾지 반도체 못했다고 문제에서 접점을 네. 찾기가 힘듭니다. 예. 힘들고요. 예. 결국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요. 네. 거기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올 겁니다. 아마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예. 서로 입장차를 서로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을 위한 중간 단계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블링컨 저 국무장관하고 저 중국 외교당국자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11월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이 연결이 되면 예.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습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될 수 있냐, 이거는 뭐 이제 미중 간의 G2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예. 기술 경쟁에 이런 여러 측면이 녹아 있고요. 결국 거기서 이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예. 이런 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신뢰 구축, 컴피던스 빌딩이라고 하죠. 컴피던스 빌딩을 해 나가서 예. 어떤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 그게 미중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예.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탈중국 관련해서 너무나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다. 이거 패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 이제 탈중국이다. 탈중국은 아니다라고 추경호 이제 부총리도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가 탈중국을 할지도 않고 할 의도도 예. 없다라고 해서 탈중국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최근에 한 2개월 전인가 EU의 집행위원장 폰덴 라이어가 예.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렇죠. 예.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위험의 제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결국 디리스킹이지 디커플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슈 하나만 좀 짚어보죠. 예. 의원님 최근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12월에 사퇴한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하셨던데 이 민주당 혁신위가 결국 실패할 거다.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비대위와 이제 혁신위가 서로 대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같이 네. 가는데 결국 지금 민당의 상황이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은 네.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재명 예. 대표가 버티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탈당한다? 예, 분열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예. 가장 분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예. 왜?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친명 비명 간의 접점을 찾을 거다. 그 접점이 이제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 수능 관련 좀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 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책임이 맞는 건가요? 이제 문제의 본질은요. 네. 이제 그 작년 말부터 대통령께서 이주호 부총리한테 예. 이제 그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능의 문제점을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사교육을 개혁하고 공정한 입시, 수능을 강조해 왔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이주호 그 부총리의 브리핑에서 결국 수능 이게 이제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이제 출제를 안 한다라는 그 말이 잘못 와전이 됐어요. 수능 난이도. 알겠습니다. 결국 수능을 간다. 이게 됐는데 결국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